다섯 개의 머신러닝 모델의 그 분류를 하는 성능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다섯 개의 그 모델들을 각각 생성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로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생성을 했고, 세 번째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만들 거예요. 로지스틱은 로지스틱이라고 할까요? 단수 이름? 클래스 이름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고요. 여기서도 뭐 페널티라든가 이런 디폴트, 아규먼트들은 디폴트 값들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요. 여기서도 랜덤 스테이트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SGD 클래시파이어 사용하기로 했죠. 변수 이름은 SGD 클래시파이어. 여기서도 파라미터들, 로스. 이거는 로스를 바꾸기로 했어요. 요거 로스를 바꾸는 이유는 흰, 로그 로스를 사용했을 때가 SGD 클래시파이어가 확률들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로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로그 로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SGD에서 로스는 로그 로스로 바꿔주자. 그런 얘기이고요. 그 이외에 다른 파라미터들, 뭐, 여기도 난수를 사용하는군요. 그러면은 seed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스테이트 42. 그리고 마지막으로 SVM이라고 할까요? 클래스 이름은 SVC이기는 하지만 알고리즘 이름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어서 자, 여기도 뭐 알 수 없는 파라미터들이 쭉 있어요. 알 수 없는 파라미터들이 쭉 있는데 파라미터 이름 보고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예상이 가능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C. 우리가 어디선가 그 머신러닝 모델 중에서 C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C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규제 크기의 역수. 보통은 규제 크기라고 하면 파라미터 이름이 알파라고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알파는 규제의 크기예요. 그래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L1 규제나 L2 규제의 크기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 알파라고 하는 값의 역수를 보통 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규제 크기의 역수예요. 다시 얘기해서 C가 커지면 규제는 작아지는 거고요. C가 작아지면 규제가 커지는 거예요. 과대적 합을 줄이기 위해서는 C 값을 줄여주시면 돼요. 그럼 규제가 커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커널이나 감마 이런 것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디그리. 디그리는 차수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선형회귀 같은 거를 할 것 같은데 2창, 3창까지도 포함하는 어떤 수식을 만들어내는 것 같죠. 그죠? 예. 그래서 적어도 요거 두 개 정도는 이런 의미겠구나라고 예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파라미터 중에서 그 probability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바꿔줄 거예요. 여기도 랜덤 스테이트가 있군요. 그러면 probability를 true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는 42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랑 비슷한 의미예요. 이거랑 비슷한 의미인데 SGD 클래시파이어에서는 그 손실 함수를 로그로스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각각의 클래스가 될 확률들을 계산해주는 그런 방법이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이 probability라고 하는 거를 추로로 만들어 주시는 게 그게 그 각각의 클래스가 될 확률을 계산하면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섯 개를 만들었죠. 이 다섯 개를 저는 estimator z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KNN, 트리, 로지스틱, SGD, SVN 이렇게 리스트에다가 저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를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두 번째 원소, 로지스틱 세 번째 원소, SGD 네 번째 원소, SVC 다섯 번째 원소. 어, 리스트로 만든 이유는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반복문을 쓸 수가 있으니까. 꼭, 전부 다 분류를 하는 모델들이죠. 전부 다 분류기들입니다. 그래서 CLF라고 할게요. in estimators. 프린트만 해볼까요? CLF. 첫 번째는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두 번째는 decision tree. 세 번째는 logistic regression. 네 번째는 SGD. 다섯 번째는 SVC.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반복문 안에서 뭐 하는데요? CLF를 훈련시킨다, 계산한다, 출력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복문 안에서 각각의 머신러닝 모델들을 훈련을 시킬 겁니다. clf.fit. x는 훈련셋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xtrain,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이 있으면 되죠. ytrain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머신러닝 모델 훈련. 훈련을 했으면 예측값 찾은 다음에 실제 값이랑 비교하면 정확도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모든 클래시파이어는, 모든 에스티메이터들은요, 회계 문제든 분류 문제든 전부 다 무슨 메서드 가지고 있어요?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 가지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클래시파이어들에서 스코어 메서드는 전부 다 정확도를 주죠. 그죠? 그래서, 어, 훈련셋 정확도, train ACC라고 할게요. 얘는 clf.score 이렇게 호출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xtrain, 그 다음에 y는 ytrain 이렇게 얘가 훈련셋 점수, 정확도를 계산을 한 거예요.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스트셋 정확도는요. 테스트셋 정확도는 clf. 마찬가지로 score 이렇게 하시면 돼요. x는 x 테스트를 주시는 거지. 그다음에 테스트 레이블을 주시면 되죠. 얘가 테스트 셋에서의 점수, 정확도죠. 우리는 이거를 하나씩 출력하면 돼요. 출력. 일단, 클래스 이름 먼저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셋, 테스트 셋 점수들을 그 밑에다가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문을 두 개를 만들게요. 첫 번째는 이 클래스의 이름을 쓸게요. 그러니까 뭐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디시전 클래시파이어 이런 이름들을 쓰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CLF 점 밑줄 클래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다시 점 그다음에 밑줄 네임 밑줄 이렇게 하시면 그 이름들을 출력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따가 출력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클래스 이름까지를 딱 줍니다. 모든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는요.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은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름을 출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훈련 점수, 훈련은 틀에 인 이렇게 하고서 그 안에다가 점수를 쓸게요. 여기는 train ACC 이렇게 하시면 훈련 점수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훈련 점수, 그 다음에 테스트 이렇게 하고 괄호 안에다가 테스트 ACC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출력문에서는 훈련셋 점수, 테스트셋 점수 하고서 숫자들을 출력을 해줄 거예요. 어, 소수점을 딱 크기를 일정하게 맞출게요. 그래서 점 3F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 3F 이렇게 하시면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쓰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실행해 볼까요? 네. 오, 다들 금방금방 끝났네요. 다섯 번 훈련했는데 네.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SGD 클래시파이어, SVC. 그죠? 이게 이렇게 해주면 클래스 이름을 출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KNN에서는 훈련세 점수 93%, 테스트세 점수 93%. 오, 정말 그 과대적함 하나도 없이 둘 다 좋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 훈련세 100%. 근데 테스트셋은 84%. 디시전 트리가 과대적합이 큰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트리의 뎁스를 우리가 제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트리가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그럼 훈련셋은 얼마든지 정확하게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테스트셋은 훈련셋만큼 정확하진 않죠.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보시면은요. 훈련셋 84.8%밖에 안 되고요. 테스트셋 8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선형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예측하는 게, 이 데이터가 선형적으로 구분하는 게 이렇게 쉬웠으면 오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렇게 해서 나누더라도 요렇게 해서 나누더라도 뭐 이렇게 해서 나누더라도 섞이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선형 모델의 한계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뭐 다른 튜닝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점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훈련 셋도 그리고 테스트 셋도 점수가 좋지 않습니다.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그 다음에 SGD 클래시파이어인데요. SGD 클래시파이어도 로지스틱 리그레이션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점수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로그로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SGD 클래시파이어는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과 큰 차이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SGD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할 때 2창, 3창 이런 것들을 더 넣게 되면 더 좋은 점수를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모션 보시면은요, 되게 좋은 점수 주고 있어요. 훈련셋, 테스트셋 점수 모두 93%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모델을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KNN과 서포트 벡터 머신이 가장 좋은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3개는 과대적합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은 훈련과 테스트 모두 점수가 나쁘거나 이런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셨죠? 네. 질문 있으세요? 어차피 하는 일이 똑같잖아요. 여기 이것만 knn.fit, 뭐 tree.fit, logistic.fit 이런 코드만 바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다 똑같은 코드잖아요. 그래서 그냥 반복문 안에 넣어버렸어요. 반복문 안에. 그리고 반복문 안에 넣기 위해서 얘네들을 리스트 안에 넣었던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쓰려고. 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머신러닝 모델들은 성능이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나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봤어요. 뭐 예를 들면 얘는 강한 학습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약한 학습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이해되셨죠? 자, 보우팅 앙상블이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드만 먼저 만들어 보고요. 만약에 시간이 좀 부족하면 오후에 다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우팅 앙상블. 보우팅 앙상블은 여러 개의 알고리즘들을요. 하나의 훈련셋으로 각각 훈련시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한 다음에 각각의 머신러닝 모델들이 내놓는 예측값들을 최빈값을 찾거나 평균값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그 통계적인 최빈값을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게 보우팅 앙상블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잖아요. 그죠? 네, 자 이거를
우리가 임포트한 클래스가 있어요. 그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 voting classifier라고 할게요. 투표 분류기. 투표를 하는 분류기 그런 의미로 만든 거예요. 자, 클래스의 이름은 voting classifier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파라미터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에스티메이터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보팅 방식이 있고요. 뭐 웨이트라고 하는 게 가중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중치를 줄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and jobs라고 하는 게 있고 자, 우리는 여기 이 파라미터들 중에서 요거 세 개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stimators, voting, 기본값 바꿀 거예요. and jobs는 병렬 처리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마이너스 1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estimators,인데 문서를 보시면은요, 여기 리스트 넣도록 되어져 있어요. 리스트를 넣도록 되어져 있고, 리스트 안에는 튜플, 튜플, 튜플들을 넣도록 되어 있어요. 자, 네. 5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개. 어, 우리 파이프라인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파이프라인 만들 때 파이프들을 리스트 안에 넣었죠. 그리고 각각의 리스트는 튜플을 가지고 있었죠. 튜플은 이름하고 객체를 넣어줬죠. 맞아요? 예, 그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각각의 튜플들은 문자열로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생성된 객체를 넣어 주시면 돼요. 우리 이미 KNN이라고 만든 거 있어요. 위에서 여기 KNN이라고 하는 변수가 K Neighbors Classifier 였었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주시면 돼요.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트리. 우리 트리거 만든 거 있죠. 디시전 트리라고 만든 거 있었을 거예요. 요거 넣어주시고, 로지스틱. 앞에는 문자열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뒤쪽은 그 우리가 생성한 객체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GD도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SVC, SVM이라고 할까요? SVM. 근데 SVN 이렇게 만들었죠. 자, 여기까지가 에스티메이터를 설정하시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중에서 보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팅. 기본값은 하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소프트로 바꿀게요. 소프트. 그 다음에 n job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필요한 파라미터들은 설정이 다 됐어요. 보팅이 무엇인지는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보팅 앙상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머신러닝 객체를 만든 거예요. 자,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델을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fit 하시면 되죠. x train과 y train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앙상블, 투표 앙상블이라고 할까요? 투표 앙상블 모델 훈련. 훈련 좀 걸리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KNN도 훈련시키고 있고, 트리도 훈련시키고 있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도 훈련시키고 있고, SGD도 훈련시키고 있고, SVM도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NN, 디시전 트리,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SGD, 그리고 SVC.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5개가 연결이 됐다라는 뜻이죠. 5개가 연결이 됐다. 이제 어떻게 예측하겠다? KNN도 예측값 내놓을 거잖아요. 트리도 예측값 내놓겠죠. 그럼 다수결로 할 수 있겠죠. 뭐 3대2, 4대1, 5대0 이런 식으로 다수결로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걸로 예측하겠다.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바로 출력하도록, 그냥 출력만 바로 만들어 버릴게요. train, 점수. train score라고 할까요? voting classifier가 있죠. 점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score라고 하시면 되죠. 훈련소에 대해서 하시려면 x train 그리고 y train을 주시면 되죠. 이게 훈련세 점수. 그 다음에 테스트셋 점수를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훈련이 끝난 voting classifier에서 스코어 메서드 호출하시면 되겠죠. 그죠? x는 x 테스트를 주시면 되고 레이블은 y 테스트를 주시면 되죠. 맞습니까? 네. 훈련세 점수 얼마? 94%. 그리고 테스트세 점수 92%. 92%라고 하는 점수는요. 우리가 개별적으로만 보면 KNN이나 SVC보다는 낮아요. 그죠? 하지만 다른 모델들보다 점수가 좋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과대적합이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그죠? 물론 KNN과 SVC는 과대적합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과대적합이 굉장히 컸었죠. 그쵸? 어, 다른 것들은 뭐 크진 않지만 약간의 과대적합이 있긴 했고요. 그죠? 굉장히 과대적합이 큰 모델이 포함이 되어서 있었어요. 그죠? 근데 보면 과대적합의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100직장도 맞들면 낫다인 거예요. 네, 네. 굉장히 간단한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주고 있죠. 그죠? 기본적인 생각은 각각의 알고리즘들이 내놓는 예측값들을 분류 문제인 경우에는 다수결로 다수결로 선택을 해서 최종 결과값을 내놓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했더니, 어, 가장 좋은 모델보다는 약간 떨어지지만, 가장 나쁜 모델보다는 훨씬 좋은, 그리고 과대적합도 적절하게 해소가 된 그런 모델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앙상블의 장점인 거예요. 앙상블의 장점. 네,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보팅은 따로 뭐 랜덤 포리스트라든가 뭐 XG 부스트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보팅 클래시파이어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어, 넣어주시면 돼요.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파라미터에 대한 것들만 좀 설명을 여기 중간에 설명을 넣고 적어드리고요. 저희 점심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voting classifier 생성자의 파라미터들. 이 estimate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죠. 이게 앙상블을 만들기 위한 그 예측기들의 리스트를 주시면 돼요. 리스트. 우리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스트로 주시는 거예요. 리스트를 주시는 겁니다. KNN 트리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만들어진 리스트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 리스트의 아이템은 튜플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튜플로 만들어 주시는데 문자열로 어, 그리고 문자열 그리고 estimate 음, 이런 형식의 튜플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이건 문자열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 그러니까 이름을 준다는 얘기예요.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라고 객체를 생성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decision tree classifier하고 생성자 호출했죠. 거기에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문자열로, 그리고 실제로 생성된 객체는 두 번째.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파이프라인의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튜플의 형식과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어,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인데 voting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 voting은 투표 방식입니다. 투표 방식이고요. 투표 방식이고 투표 방식은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voting을 voting을 하드라고 있었죠. 그죠? 하드라고 주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voting을 문자열로 soft라고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하드라고 주는 게 이게 디폴트 아규먼트, 이게 기본 값이고요. 저희는 하드를 소프트로 바꿨죠. 어, 바꿨는데, 어, 하드는, 하드는요, 단순, 정말 단순한 다수결로 예측을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모델이 다섯 개가 있잖아요. 모델이 다섯 개가 있으니까 적어도 그 동점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홀수계로 했으니까. 짝수계였으면 2대2 동점이 나올 수도 겠지만 홀수계로 줬기 때문에 뭐 적어도 3대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다수결로만 하는 거예요. 각각의 예측기 에스티메이터에서 분류기라고 할까요? 각각의 분류 모델에서 예측 확률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소프트는 소프트는요. 각각의 분류 모델에서 예, 계산한 예측 확률을 확률을 가중치로 곱한 값을 사용해서 최종 결과를 결과 예 결과를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KNN이 90%의 확률로 0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디시전 트리는 51%의 확률로 클래스가 1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난 이거 되게 애매한데? 이런 거잖아요. 애매한데 그냥 요거라고 할래.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한테 더 높은 점수를 주겠다? 90%라고 그 확률을 준 녀석한테 더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수결이기는 하지만, 뭐 2대2 동점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가중치를 어느 쪽으로 주냐면, 어, 더 확신이 있는 쪽으로, 더 높은 확률로 예측한 쪽에다가 가중치를 주는 방식. 그게 소프트 보호팅 방식이에요. 소프트 보호팅 방식. 일반적으로는 음, 하드 보호팅보다 소프트 보호팅 방식이 더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 기본값은 기본값은 하드 보호팅이지만 그 소프트 보호팅을 사용하시는 게 보호팅 클래시파이어에서는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호팅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때 제가 여기를 소프트로 설정하기 위해서 어, 그래서 여기 만들 때 여기 로그로스 여기 프로버빌리티 true를 넣었던 거예요. 얘네들을 설정하지 않으면
얘네들을 설정하지 않으면요. 보고팅 클래시파이어에서 훈련시킬 때 에러네. 그 확률을 계산할 수 없는 머신러닝 모델들이 들어갔는데 예측 확률들을 이용하겠다라고 해버리면 그때 에러 납니다. 그래서 여기 생성자 호출할 때 SGD에서 로그로스를 사용했던 거고요. 그 다음 SVC에서 프로버빌리티, 확률도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같이 넣었던 거예요. 같이 넣었던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N 잡스는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점심 드시고 나서 배기 양산물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